네, 오늘 함께 할 책 제목은 오늘을 버텨내는데 때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니까 책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죠. 진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하루를 버티는데 때로 한 문장이면 이게 나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책을 꼽는다면 어떤 작품이 있나요?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인생책 하면서 유튜브에 많은 유튜버들이 올리기도 합니다. 다 과연 인생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이걸 쓰신 서메리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시간을 겪고 나이를 먹고 몸도 마음도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인다.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데 인생의 책이 어떻게 딱 한 권에 머무를 수 있을까? 지금의 나는 글밥을 먹으며 다이내믹한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안정적이고 단조로운 직장인의 삶에 완전히 젖어 살았다. 그보다 더 전에는 꿈과 현실 사이를 방황하던 청년기를 보냈고 막연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품고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던 학창시절 또한 겪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또 다르고 이게 완전히 다르게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 인생책을 한 권만 꼽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또 새로운 책을 읽고 내가 변화를 취하고 또 읽고 또 다른 단계를 뛰어넘어서 또 변화를 취하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메리 씨는 이제 프리랜서를 선호하고서 뛰쳐나왔죠. 그러다가 이 화성의 홀로 조난된 마션의 마크 와트니는 일단 가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이제 프리랜서가 된 뒤 앞만 보고 달리다가 한순간 깊은 번아웃에 잠식당했을 때 문득 떠오른 가든 파티 콘스탄티아의 대사는 내가 당장 취해야 할 조치를 분명히 알려주었다. 왜 약해지면 안 돼? 때로는 강해지는 것보다 약해지는 게 훨씬 멋지다고. 이 말이 좋네요. 우리는 항상 뭐 강해져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하지만, 왜 약해지면 안 돼? 그런 대사가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회사 인터뷰할 때, 회사에서 좀 놀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CEO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왜 약해지면 안 돼? 때로는 강해지는 것보다 약해지는 게 훨씬 멋지다고. 이 말이 참 좋네요. 아마도 최선의 선택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리라. Perhaps it was best to accept who I am. 이 말이 참 저는 와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라. 저는 그 세네갈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직접 지으면서 저희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 그러니까 이 글을 보고 제가 썼는데, 내 성향은 무엇인가, 내 작품은 무엇인가, 나 자신을 받아들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농사꾼 이미지로 의상을 표현하세. 우리는 뭐 정말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옷이 나에게 어울릴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진짜 농사를 지으니까 그 농사꾼 이미지에 맞는 그런 의상이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몸빼 바지 같은 거. 세네갈이 가니까 그런 거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지금 하루 종일 농사 짓는 그런 일에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선수라면 누구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All distance runners have races that, in retrospect, make no sense. 네, 이 말도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장거리 경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행운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반드시 장거리를 뛰어야 한다고. 짧게 끝내버리면 행운이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장거리를 뛰어야 행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장거리를 뛰는데 어떤 불안 요소들이 많이 오죠. 불안을 참고 묵묵히 걸어 나가다 보면 결국 살아남은 자에게 행운이 찾아오니까 우리 인생은 장거리를 뛰어야 된다. 저자는 지구력 종목 운동선수들의 도전을 다룬 논픽션 인듀어라는 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운동선수들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전문 산악인, 총 거리가 1600km에 이르는 울트라 마라톤, 그리고 뭐 이 책에는 다른 이제 운동선수들까지 해서 프로급 마라톤 선수도 있고요.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문장은 그 인디어에 나오는 바로 그 첫 문장입니다. 장거리 선수라면 누구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행운이 내게 와가지고 아주 좋은 기록을 낸 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행운은 뭐 정말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거리를 정말 그 장거리를 갔을 때 그 행운이 온다는 거죠.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음,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야. 누군가에게 늘 나쁜 소식이지. Better never means better for everyone. It always means worse for some. 맞습니다. 저자도 번역가인데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을 많이 하죠. 혹시 그 MI 출신 천재가 AI 인공지능 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해 버리면 내 직업이 정말 일시에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플랜 B를 궁리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꼭 좋은 소식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늘 나쁜 소식이다. 그 AI 알고리즘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쓰나미 위에 조그마한 뗏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뗏목 타고 그냥 유유히 흘러가고 싶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살면 이런 변화의 물결에 그냥 묻어가지 않을까? 내가 그 변화의 물결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막 큰 야망을 가지고 뭔가 뛰어들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있다. 그냥 뭐 나는 그냥 뗏목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모두에게 다 이익이 된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역설이라는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면 개발은 인간에게 기회와 번영을 확대해 주지만 그것은 불평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개발은 빈곤 퇴치를 목표로 삼지만 흔히 빈곤을 심화한다. 그 예로 이제 인도를 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계 인구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 세계 소득의 50%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먹을거리 위기 상황과 같은 사실로 명백히 입증된다. 여기 이 책이 이제 2010년도에 쓰여져 가지고 이때 이제 10억 명이 만성 영양실조인데 지금 2020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30%, 지금 78억이니까 37이 20을 했고 약 한 21억 명이 만성 영양실조에 지금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도의 예를 들어보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8%고 이것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경제 성장률만 보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한다고 해요. 그런데 2010년 현재 5살 미만의 어린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개발이란 것은 누군가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비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중에서 요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행이 너무 순조로우면 나중에 쓸 게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여행의 이유를 쓴 김영하 작가가 했는 말인데요. 김영하 작가가 소설 원고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지내자고 짐을 싸서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니까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적지 않는 비용이 들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중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추방당하고 맙니다. 비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공항에서 본국 송환 조치를 당했는데 이래 되면 정말 뭐 열받죠. 항공권과 숙박비를 모두 홀라당 날려 먹으니까 아주 열받는데 이때 김영하 작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 지금 이 순간을 작품 소재로 써먹어야겠다라는 이제 발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은 출간 한 달 만에 10세를 찍는 책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화가 어떤 나에게 행운으로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인생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여행이라는 것은 행운과 불운이 이렇게 항상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그리고 항상 나쁘지만도 않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문제이다. 김영하 작가는 그것을 글로 써서 책을 펴냈고 그것이 베스트셀러로 만들어가서 오히려 화를 행운으로 전환시켰다. 저도 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세네갈에서
벼농사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순간을 이제 글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또 나중에 정말 좋은 책을 한번 이제 쓰고 싶습니다. 오늘 버텨내는데 때로 한 문장이면 충분하니까 여기에는 총 73가지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 있고요. 이 서메리 작가님이 이제 그 번역 일을 하면서 좋은 문장을 뽑아서 만든 엑기스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에게 맞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